브론즈 에이지 관계된 다 모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고인돌이 그때 이제 고인돌이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끝에 갔고 제가 영국에서 고인돌을 봤습니다. 그 영국에 있으면서 그걸 봤더니 마을 입구에 딱 보니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 있는데 그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68쪽입니다) 이게 스톤헨지인데 기원전 300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나오고 그 입구에 제가 어릴 때 본 고인돌이 있던데 그때 저한테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은 그게 고인돌을 모르고 뭐냐고 하니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 고인돌이 그럼 오른쪽부터 영국에 고인돌이 많습니다. 이런 고인돌은 강화도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인돌이 유럽에서는 이 고인돌이 언제부터 이제 고인돌이 청동기 문명의 징표고요. 그럼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은 거의 기원전 5000년부터 나왔다는 게 그쪽 왜 이 고인돌이 중요하냐면은 이래 청동기 문명 금속하면 당연히 이걸 하게 되고 이 지금 강화도 고인돌이 몇천 년 됐는데 아직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학에서는 왜냐면 이게 무덤이 됐든 집이 됐든 탁자가 됐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되게 연구할 값어치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이 아니고 기원전 5000년까지도 올라간답니다. 고인돌이 그러니까 그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라고 하는데 기원전 5000년이고 스톤헨지 같은 기원전 3000년까지도 가는데 되게 정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제 그 웹사이트도 뒤지고 책을 뒤져갔는데 이 고인돌이 from east 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쭉 추적해 나가니까. 그리고 관련 문헌을 쭉 추적 이 아시아에서 어디 왔냐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당하기 전에 유럽 학자들이 고인돌을 주목한 겁니다. 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독일 사람들이든지 고인돌 연구하러 와서 그 핀란드 노키 아시죠? 핀란드 학자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 전에 이제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고인돌이 있고 핀란드에는 지금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조상이 아시아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추적하는데 이제 고인돌 같으면은 어디서 왔냐고 물론 서양에서 동양으로 갔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00년 전에 핀란드 학자가 쓴 논문이 보니까 한 학자는 그 유럽하고 저 중간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예니세이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는 게 있고 또 다른 학자는 그하고 더 지나서 국동 지방에서 왔다는데 그 국동이 아까 사기 조선전에 나오는 그 고조선 일체하고 겹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걸 대책반에서 한 5월 했는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저도 이제 행정고시 치고 엄마 같은 이제 사법고시 제 변호사인데 제가 대책반 일 같으면은 아니면 많이 상의를 해요. 있으면 교육 정책 수립할 때도 당시 생각은 어떠냐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는데 이제 이래 얘기를 제가 이제 보고 조사하고 했던 거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이 아니더라 하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해서 제가 책 막 보여주고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라는 책을 했는데 이 한사군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하고 한사군을 보면은 한사군에 있는 그 평양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동강 평양은 강 건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강이 전혀 앞지가 맞지 않고 또 그렇다는 얘기를 중국 학자가 몇백 년 전에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재밌게 이제 이런 걸 듣고 안에도 이제 영국 가서 이런 얘기를 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막 흥분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이 기원전 20세기까지 처음 가는데 책 20세기 있고 하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제 얘기 들어주면은 이제 몇 번 하면은 여러 어르신들은 다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 부부 관계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설거지하고 오라는 둥, 안 그러면 커피 한 잔 끄달라는 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글로 적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이거죠. 그러니까 청동기를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그때 일본 교과서인데 왜곡됐다는 그 교과서인데 일본은 그러면 우리한테 청동기 시대 국가 건설된다고 했는데 일본 책에는 있느냐? 여기 없습니다. 제가 다 대학 교재를 다 봐도 일본에서는 청동기 시대 국가 건설된다 해서 여기도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마토국하고 그런 얘기가 일본은 없고 그럼 다른 나라는 하나 하고 제가 역사책 제가 읽으시는 게 이제 뭐 영어 역사책이고 독어 같으면 옆에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거를 지금 어르신들 볼 때 이 학자들이 고조선 부정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한국 사람이 그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학문적이게 이론적으로 한번 깔리고 나니까 제가 한참 지나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왜 이해했냐면은 식민지 국가가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고 독일도 만들었고 프랑스 만들었는데 식민지 국가에 가서 한번 이론적으로 이렇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어지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이런 역사 아니라도 50년이요? 3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야, 어떻게 이렇게 뻔히 중국 역사책에도 있고 우리 역사책에 있는 거를 우리 역사를 부정하냐고 막 속상하기도 흥분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 작업이 지금 제가 아까 해방된 지 강점에서 벗어난 지 60년 되고 그 경술부채한테 100년 돼도 왜 안 되냐 하면은 어쩌면 이게 100년 더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막 흥분할 게 아니라 지금 어리처럼 이래 책 만드는 거 이 작업부터 하자고 제가 우리 부에 고조선 역사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그때 그렇게 심각한 게 한가 그냥 대책 반원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 같이 하면서 자기 공부한 거 저 같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사가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중국 다녀왔습니다만은 볼 수 있는 데 가고 한 건데 한 300년 걸린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한 6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게 그 조선 시대 우리가 대한제국 때 가르쳤던 역사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보면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때 제대로 돌아오면은 한번 상처받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이래 추운 겨울에 이래 그 젊은 앞에 아들뻘, 손자뻘 되는 사람 얘기 듣듯이 이래 하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겠다는 걸 이제 한 대책반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공무원이고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연구비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니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청동기 관한 연구도 하라고 장관님